네, 이동진 진수리님께서 타이밍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이동진 진수리님의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많은 정부들에서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형태의 일시적인 이전 지출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일본, EU 국가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은 모든 가계에 지급을 했고 미국은 중산층 이하, EU 국가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계에 지급했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이 싱가포르의 CDC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혹시 아시죠? 저도 그렇게 자세히까지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CDC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21년도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 싱가포르 정부가 $500짜리의 CDC 바우처를 지급을 했는데 500달러면은 이제 한 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CDC 바우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구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주위의 상가에서 쓴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1년과 22년 이 양년에 걸쳐 가지고 CDC 바우처가 싱가포르의 최대 약 우리나라 돈으로 3,128억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해 동안 발행한 바우처의 예산이 2,379억 그러니까 약 749억 7,490만 달러 이상의 국가적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싱가포르의 예산 규모와 우리 예산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한 40, 50배 정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25만 원, 35만 원 선별적 내지는 차등적인 지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이동진 진수리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세수가 아까처럼 현금이 하면은 그러니까 바로 세수가 들어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는 세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러니까 선순환이 발생한다면 아까도 지금 싱가포르 지금 선순환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을 할지 안 할지 선순환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소비가 위축돼 있을 때는 선순환 효과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선순환이 발생한다면 그게 세수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히 지금 이 13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3조 정도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고 바로 빛으로 간다. 이거는 아닌데. 네. 이게 실제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장영수 진수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법의 취지가 우리 임지봉 진수린의 진술에 따르면은 제정안을 의결한 이후에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의 조치를 거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재정 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이 아니어서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영수 진수린께서는 이 처분적 법률보다도 집행적 법률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처분적 법률이냐 집행적 법률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이제 취지의 진술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저도 이것이 그 예산안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을 일종의 부과하는 그런 법률이어서 이게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예산과 재정이라고 하는 재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재정을 집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논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집행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식이 되고 있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도 전에 일단 저질러 놓고 기준은 나중에 맞추자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준을 뭐 이건 말하자면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영수 진술인의 진술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으로 봐서
강제성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5명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를 2인 방통위원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추어도 사실은 이게 우리 당에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상당히 이런 점들을 많이 고려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일단 우리가 강제성이 강하다 약하다보다는 법적으로 얘기할 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네. 그리고 강제성이 없다면 할 수 있다로 얘기를 하지 네. 한다 하여야 한다로 안 하고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실 때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안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석병훈 진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4월 대비해가지고 2023년 4월에 대출과 금리가 상당히 악화가 돼서 이게 효과가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현금 지급의 경우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존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쓸 것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써버리고요. 현금과 신용카드를 덜 써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순경제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0에 가깝다는 선행 연구들이 입증이 돼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발행했을 때만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